경복궁 너머로 북악산이 펼쳐져 있고 산자락에는 파란 기와지붕의 청와대가 자리에 있다. 봉황과 무궁화가 새겨진 대문이 열리고 청와대 모습이 나타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와대를 소개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단발머리의 여자가 수어로 소개한다. 청와대는 푸른 기와를 올린 건물로 대통령이 진무를 보고 생활하는 곳입니다. 현대식으로 지어진 2층짜리 한옥 지붕 위에 춘추관이라는 자막이 떠 있다. 하얀색 대문이 열리자 춘추관 건물이 보인다. 이곳은 춘추관입니다. 춘추관은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나무로 둘러싸인 푸른 잔디밭 위에 녹지원이라는 자막이 떠 있다. 잔디밭 돌화단에 아름드리 소나무가 심겨 있고 소나무는 사방으로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다. 가을 풍경으로 바뀐다. 이곳은 청와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 녹지원입니다. 잔디 주변에 꽃과 나무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곳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야외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수어 통역사가 소나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간다. 잔디밭 안쪽에 소나무가 있는데 제 뒤로 보이는 나무입니다. 이 소나무의 이름은 반송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가지가 펼쳐진 모양이 소반, 자그마한 밥상 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수어 통역사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간다. 나무로 만든 한옥 위에 상춘제라는 자막이 떠 있다. 수어 통역사가 계단을 오른다. 녹지원 잔디밭 옆에 위치한 한옥은 상춘제라는 곳입니다. 상춘제는 우리나라 전통 양식으로 지어진 가옥입니다. 주차장 옆에 정원이 넓게 자리해 있고 주차장과 인접한 부분에 표석과 비석이 세워져 있다. 수어 통역사가 청와대 구본관터라고 새겨진 표석 앞으로가 멈춰선다. 여기는 과거 본관 건물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의 본관 건물이 지어지기 전까지 있던 곳으로 이 터에 얽힌 역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자가 적힌 비석 앞. 구 본관터는 경복궁을 지키던 수궁터입니다. 수궁터는 명당 중의 명당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증거는 이 비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하 제1복지, 즉 세상에서 제일 복이 많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땅의 신성한 기운을 보호하기 위해 이 터에 다른 건물을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궁터 한 복판에 조선 총독부 관저가 지어졌고 해방 후 미 군정 사령관의 관저로 쓰였습니다. 1948년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관저 및 집무 공간으로 사용되다가 두 번째 대통령인 윤보선 대통령이 임기 중에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재임 당시 경무대, 즉 조선 총독 관저 건물이 철거가 됩니다. 지금은 조선 총독 관저 현관 지붕에 있던 호리병 모양의 돌 장식인 절병통만이 유일하게 경무대 터에 남아 있습니다. 수어 통역사가 비석 너머에 있는 호리병 모양의 돌을 가리킨다. 다음 관람 장소는 본관입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청기와 지붕이 얹힌 건물 앞 잔디마당에 본관이라는 자막이 떠 있다. 현관체 앞으로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고 2층으로 된 본체 양쪽에는 단층으로 된 별채가 있어 디귿자 구조로 되어 있다. 청와대의 핵심 건물인 본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북악산의 정남향으로 자리한 본관은 청와대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약 15만 장의 청기와로 뒤덮여 있습니다. 본관 지붕은 물과 공기의 유입을 막는 유약을 발라 가마에 구워낸 기와 덕분에 수려한 푸른 빛깔로 반짝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도자기 작품을 보는 듯한 절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본관은 대통령이 진무를 보고 외빈을 접견하며 다양한 회의가 진행되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본관의 외형은 전통 목조 구조인 궁궐 건축 양식을 도입했습니다. 내부는 과거와는 다르게 현대적인 시설로 지었다고 합니다. 본관 건물은 세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된 본체가 가운데에 있고 1층으로 된 별채가 양쪽에 있습니다. 본체에는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좌우 별채에는 회의를 하는 세종실과 손님을 맞이하는 충무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접견실과 회의실이 있습니다. 본관 앞에 넓게 펼쳐진 잔디마당은 국빈 환영 행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돌기둥들이 떠받치고 있는 2층짜리 건물 앞에 영빈관이라는 자막이 떠 있다. 녹지원에서부터 이어진 마지막 관람 장소인 영빈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영빈관은 손님을 맞이하는 곳입니다. 영빈관이 없었던 시절 공식적인 연회나 행사는 외부의 호텔과 연회장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청와대 경내에 영빈관을 지은 후 외빈 접대와 행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초어통역사가 영빈관 앞으로 간다. 영빈관은 2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 건물의 높이보다 2.5배 높아서 대형 연회장의 웅장한 느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샹들리에와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과 무궁화로 내부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화강석이라고 하는 황등석을 가져와서 영빈관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총 18개의 돌기둥이 건물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입구 쪽 4개의 돌기둥은 2층까지 뻗은 13m 높이이며 큰 바위를 깎아 돌기둥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돌기둥 한 개의 무게는 60톤이며 둘레는 3m입니다. 2층짜리 건물 앞에 사랑채라는 자막이 떠 있다. 기본 관람 종료 후에 원하신다면 2곳을 더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한 곳은 사랑채이며 다른 한 곳은 칠궁입니다. 사랑채는 청와대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발자취를 볼 수 있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종합관광 홍보관입니다. 칠궁은 조선 왕을 낳은 7명의 후궁을 모신 곳으로 종묘에 모시지 못한 후궁들의 신위를 모셔놓은 사당입니다. 저와 함께한 청와대 관람 즐거우셨나요? 청와대는 계절마다 다양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신다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북악산 자락에 있는 청와대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간다.